민주정신이 이 시기에 왜 필요한가? 왜 오늘날 재조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부패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선명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물론 상위 랭커는 그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쪽에서 거의 다 차지했죠. 상위 순으로 볼 때 42위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42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가 그 뒤를 이어 43위를 했더라고요. 아마 불명예스러운 기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몇 년이 지났으면 좀 더 나아졌으려니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아직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사실에 저는 많이 틀림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일본 사람이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이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들어간다. 전부 도둑놈인데 나만 잡히게 들어갔다는 그런 핑계를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전부 도둑놈인데 나만 재수가 없어서 잡히게 들어갔다. 확실히 맞는가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해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65년도든가 모세 다얀이라는 이스라엘의 국방상이라고 있었습니다. 에고논이죠. 65년도에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6.1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랍의 전 국민들과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6일 만에 아주 끝장을 내버렸죠. 아마 시나이 반도를 그 당시 차지하고 지금도 안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 아주 큰 전공을 치렀죠. 역사적으로도 6일 동안에 그렇게 큰 전공을 이룬 경우도 거의 드물었습니다. 모세 다얀 국방상이 미국 의회를 방문하고 연설을 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까스레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대성을 거둘 수 있었는가? 그 모세 다얀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랍의 장수들은 돌격 앞으로라고 외쳤습니다. 자기는 살겠다고 뒤에 서서 병사들을 앞으로 내몰려고 하는 돌격 앞으로를 외쳤고 우리 이스라엘 장수들은 내 종을 위해서 내 뒤를 따르라. 결국 사지에 그 장수들이 먼저 뛰어들면서 병조들을 솔선수범을 보인 결과가 결국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대승을 거둘 수 있던 계기가 됐다. 무슨 얘기라고. 저는 그 기사를 신문에 읽으면서 많은 나름대로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솔선수범, 가령 대중을 이끌고 혹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나 사회 지도층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결국 선택받은 자들, 국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자들이 사회에 봉사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많이 벌고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왜 배우고 또 봉사를 할 생각은 않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하고 싶지만 이 사회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혼탁해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자꾸 불신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할 때도 우리 국민들은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정을 해놓고 나중에 긍정화 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은행에 돈 못 찾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없었죠. 지금은 2천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습니다. 은행도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공자님 제자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아마 공자님의 모든 대전인 뒷받침을 다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공자님에게 국가가 구성하는 정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공자님이 답변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족식, 족병, 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족식,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족병, 외부의 침략을 막고 내부의 치안을 담당할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를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서로를 믿고 삶을 사는 그런 국가라야 제대로의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자공이라는 제자는 상당히 짓궂은 사람입니다. 자, 선생님,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부득이해서 한 가지를 제외한다면 뭘 제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병을 없애야 된다. 그럼 결국은 두 가지가 남습니다. 백성은 먹고 살아야 할 족식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민심입니다. 또 짓궂게 한마디 더 묻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해서 또 한 가지를 더 버려야 한다면 뭘 버리겠습니까? 그때는 역시 식을 버려라. 결국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무신이면 분립이라. 그래서 그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처음에 논어를 읽을 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서로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병력을 버리고 식량을 버리면서까지 그 오로지 나머지 하나 국가가 구성되는 요소 중에서 하나 믿음이 마지막 남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에는 젊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느끼는 믿음에 대한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걷잡을 수 없이 고탄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의 못 믿는 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대통령의 말씀을 못 믿는 이런 국민들 혹은 정치인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부부간에 얼마만큼 서로 믿으면서 평생을 지내는지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자간에 정말 믿음을 터놓고 아무 소리는 없이 신생을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 형제간은 또 얼마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좀 더 넓히면 이웃은 얼마나 서로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조금 더 넓혀보면 사회로 가보면 노사간의 요즘 분쟁이 아주 극렬합니다. 정상적인 노사관계라면 사용자는 노동자들 뭐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탁 치워줬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아니옵시다. 사장님이 우리 일자리를 마련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자식들 간에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사용자는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너 새끼 내 family 살리고 왔느냐? 노동자들은 아니 사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 다 버려줬지 않소? 이런 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 불신사회야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불신 풍조가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런 정말 숨막히는 시기에 정말 진주정신이 앞으로 어떤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진주정신이 이 시기에 적절히 필요하고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진주정신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